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월 통복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성 비전 이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삼 은평동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참석한 문선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억 1,780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280만 1천 원이 증가한 2,529억 4,925만 9천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은 4억 1,671만 3천 원 증가한 95억 2,544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8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93만 2천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에 따른 관련 사업에 2억 5,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여성청소년 용품 보편지원금 7억 1,974만 8천 원 증가한 346억 5,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4,889만 9천 원이 감소한 53억 3,5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정보 포털 프로그램 기능 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7,764만 7천 원이 증가한 77억 9,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8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관할 읍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 예산액은 225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8,720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150만 원과 공무직 임금 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교동 세출 예산안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한 5억 4,28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2,522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7,75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사 임대료 및 공공요금 3,0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 및 환경정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1쪽 좀 잠깐 보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편성 할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추경률로 왔을 때 연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그 본 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1쪽에 나와 있는 부서 공동 서비스 지원에서 그 2쪽이랑 한번 같이 봐보시죠. 표창장 케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표창장 케이스를 액자 케이스로 바꾸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544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담지 않을 정도로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민선 8기 되면서 표창의 그 영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인근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부 지금 액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꾸다 보니까 이제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제가 의문점을 갖고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액자 케이스 이거 하나당 얼마씩입니까? 액자형은 지금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4만 원 해서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거기 1,461개인가요? 예, 금년도 그 민간 표창 계획 그 수량이 1,461개라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표창장 케이스는 얼마예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기존 그 케이스는 이제 섬유재질로 된 접이식입니다. 그건 23,000원 정도 합니다. 23,000원이죠? 예. 그러면 차액이 한 17,000원 정도 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올해 본 예산 올라올 때 작년도에 1,461개에 대한 지금 현재 케이스 액자형 말고 그거에 대한 본 예산은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 있으면 17,000원에 대한 1,461개가 추가가 돼서 그 금액이랑 플러스 해가지고 4만 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지금 현재 케이스대로 한 본 예산에 그 올라온 그 금액은 어디로 가고? 본 예산에 지금 23,000원에서 1,000개를 잡아놨고요. 저희가 1,000개를 잡은 거는 이제 기존에 쓰다가 그 잔여 수량이 좀 있어가지고 1,000개를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그 지금 4만 원씩 민간 표창에 대한 그 1,461개를 계산하면 이제 5,844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차액인 3,544만 원만 본 추경에 이제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지금 대답하실 때 액자형이 지금 4만 원이라며요, 한 개당.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케이스 그 표창장 케이스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1,000개라고 그랬어요? 1,000개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 케이스 중에 쓰고 지금 잔여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개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본 예산에는. 그럼 그 1,000개에 대한 예산은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금액? 현재 있습니다. 2,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4만 원하고의 사이 그 차액만. 그 금액이 남았으면 그 금액에다가 이 4만 원에 대한 1,461개 그 금액을 그쪽에다가 완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만 원씩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말은 4만 원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표창장 케이스가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액자형으로 간다면 한 개당 4만 원씩 해서 1,461개가 있겠지만
기존에 편성되었던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금액을 뺀 만큼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아닌가요? 그 기존에 있는 그 금액 그걸 빼고 지금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총 4만 원으로 가게 되면은 5,844만 원을 저희가 그 예산액이 되는 것이고요. 기정액이 2,300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본 예산에 섰던 금액이고요. 요 금액 제외하고 이번에 그 차액 그 분에 대해서만 3,544만 원만 아까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치 이 1,461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잔액을 빼고서 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기존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예, 2,300만 일단 그거에 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저기 표창장 케이스 그 예산 남은 잔액하고요, 쓴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온 요 예산하고 이제 같이 제가 맞춰보면 될 테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그 본 예산에 충분히 사업 예측을 해가지고 액자형으로 바꿀 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설사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금방 기급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이게 이제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액수가 상당히 커요. 저 서구 지역 농마 하나 포장하는데 2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비용은 그분들 고통 생각하면 사실 과연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데 과연 써야 될 예산인데 이런 데 올라오다 보면 다른 데서는 못 쓰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유의해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더욱 좀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지금 이제 10쪽 같이 제가 8쪽, 9쪽, 10쪽을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도요, 앞으로 이제 관에서 민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주민자치회의가 이제 출범이 하면서 사실 이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제 앞으로 그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관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올리고 적절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않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뭐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좀 주민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지금 시행착오는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참여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기준에서 예산이 총 63억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이 다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확정이 돼서 올해 60억 예산 목표를 했었는데 한 36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맞지 않아서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변경을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칙은 그 주 제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제안하신 분들의 그 의견을 가지고 각 부서라든가 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변경이 곤란해서 읍면동에서 애로사항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민자치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집행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산 위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제안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이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컨설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뭐 도 공모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따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보면 핑퐁 게임을 넘어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외부에 있는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그걸 갖다가 우리 과가 아니니 네 과가 아니니 서로가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경우는 좀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주변 다른 과들이랑 협력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11쪽정은 뭐죠?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통계목 변동이 있어요. 물론 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통계목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은데 결국은 통계목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집행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책의 실리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목들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가야지. 한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면 물론 뭐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측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예측을.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 스스로 신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그 스스로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목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예. 답변을 좀 네, 예.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올해 4월 달에 시행이 됐고 공포가 됐고 1년의 경과 규정을 거쳐서 내년 4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들은 이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30개 이제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가 상반기 중에 연합대가 구성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연합대가 구성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쪽에다가 우리가 당초에 행사 보조금으로 줄 생각으로 이걸 행사 보조금으로 이제 목을 설정을 했었는데 연합대 구성되는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행사를 해야 되고 해서 올 하반기에도 뭐 제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연합대가 구성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을 이번에 추경 때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여기 모든 과에 계시는 그 과장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지금 그 다른 과들 보면 이게 통계목 변경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앞으로 이제 뭐 큰 틀에서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해서 종합적으로 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히 이게 한번 잠깐 29쪽을 보면 질의보다도요. 지금 이게 그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지금 저기 올해 그 삼성전자 쪽에 고덕 쪽에 산단 쪽에 그쪽에 주정차 위반 건수가 좀 많이 늘어서 예년보다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쪽에 그 이제 고지서 발급에 따른 그 이제 우편 요금이 모자라서 추경이 이번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 삼성전자 쪽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좀 네, 어떻습니까? 다른 쪽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삼성전자 않았습니까?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만 하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3년간 그 증가 추이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아,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그 주정차 위반이 고덕쪽에 늘은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삼성전자 쪽에 그쪽에 이제 공사 현장과 관련돼서 이제 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새벽반하고 야간에 그 이제 단속반을 주 4회로 이렇게 편성을 이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편이 많이 들어와서 좀 저희가 주정차에 대한 이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증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나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고덕에 맞습니다. 직접 가보시긴 했어요? 네, 예,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 가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요? 좀 상황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에보다는 이제 좀 안정화는 되어 있지만 아직도 계속 예, 좀 약간 혼잡한 상태고 좀 예, 그런 지속적인 단속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 딱지만 떼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쪽이 진짜 어디 차 하나 대기가 힘든데요. 어디 하나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주정타도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를 관리당한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이제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공사 현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주차장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주차 시설팀에서 네. 현재 이제 상공회의소 옆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건립 계획이 있고요. 주차 뭐 이제 LH하고 이제 저희 그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이제 유휴부지 같은 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협의하셔서 너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일시에 뭐 한 3만 명 거의 근 4만 명 이상이 이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포화 상태지만 최대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이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도 하지만 왜 민원이 들어왔나는 원인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김희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만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김면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국제문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일 국제교육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국제문화국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삭감 예산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정문화예산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심도 높은 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임 예산은 저희 사업명서 105쪽입니다. 국제문화고 세임 예산은 152억 7,912만 7천 원에서 32% 감소한 104억 5,140만 6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15쪽입니다. 국제문화 세출 예산은 기정 653억 8,207만 3천 원에서 약 199억이 증가한 852억 9,688만 2천 원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네. 아까 제가 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추경 편성할 때 이제 그 요건들을 대부분 각과에서 좀 파악을 좀 하고 나서 추경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예산 그 편성 시에 이제 예측이 과연 불가능했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꼭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뭐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없고 꼭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예. 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연말 안에 또 집행이 안 되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또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예. 이 추경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다음 연도 우리가 이제 그 본예산 쪽에 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어떤 긴급한 상황이었냐, 이 부분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대략 이렇게 그 국제 문화국 거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신규 사업들이 거의 올라온 게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신규 사업들이 본 예산에 담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 신규 사업들을 다음 연도 본 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데 과연 올라와야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5쪽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국비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 용역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용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지금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본 예산에 이게 추경이 요구하는 예산은 이제 본 예산에서 그때 시기가 미도했다든지 아니면은 본 예산 실링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불급하게 이게 추경에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추경은 가급적 편성을 좀 안 하려고 지향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뭐 행정 시기별로 시기가 도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이 인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전 특히 이제 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민들께서 바라시고 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의 전체를 담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이런 그 예산은 추경에라도 담아서 시민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추경에 담아서 이 예산을 당해년도에 그 소진을 못하고 명시효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고율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 공공시설 주변 도로 확장 공사도 그렇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일단 예. 질의하고 대답해 주세요.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매 건도 그 지금 그 분남 매입 비용이 사정이 있겠지만 신규 사업으로 다들 올라온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추경은 꼭 필요할 때 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긴급하면. 그런데 이제 추경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면 진짜 긴급한데 써야 될 상황 그런 어떤 그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냐면 본래 이 지금 추경이 7월 추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있었어요. 만약 네. 이게 9월이나 10월에 이 사업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그때 뭐 올라왔다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분예산에 담는 게 낫죠. 예,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시행 이후에 사업이 이게 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면 10월에 만약에 추경이 있어서 10월에 통과됐다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요. 명시일로 넘기든지 뭐 사고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11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데 그럼 거기다 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추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올린 거지만 그런 그 절차를 놓고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안 올려도 과연 못하는 사업이냐 그런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갖는다라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예.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데 사용하게끔 이게 추경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예. 이게 좀 추경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과들에서 그냥 서로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써야 될 자꾸 서부 지역을 제가 얘기하지만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올라온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줘서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명심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관광가도 보니까 12쪽도 역시 똑같아요. 거기 보면 뭐 생활사학박물관 공간 설계 제작 설계 및 제작도 사실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팽성 꼭 필요합니까?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팽성 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려면 네 가지 법적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구성 요건 중에서 하나가 이 생활사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내방을 했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5천에 대해서는 이 생활사 박물관을 팽성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은 전 금년도에 바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사업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팽성 관광특구 지정하는 법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쪽에 한국 스리터 정밀안전 컨설팅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연 10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긴급한 그런 사업들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합니다. 관광가 20쪽 보면 대한사리 도시계획 개설공사하고 22쪽에 보면 대한 1리에서 3리까지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사업들이 관광단지 80만 평에 포함되어 있다가 40년간 해제죠. 예, 사업을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20만 평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피해본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이 공사들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광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철로 이제 재배정을 시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 좀 빨리 진행을 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40년 동안 그 피해본 주민들이 이거 신성장 관리 저기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발표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긴급한 데다가 난 지금 그 추경 예산 같은 거는 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5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어요. 48억인데. 예? 이거 지금 뭐 설계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면 뭐 일부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한사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대한 2, 3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1977년도에 그 평택호가 아산만권 관광단지 종합개발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게 이제 작년도 2021년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83만 평에서 이제 20만 평으로 이제 면적이 63만 평 축소가 되면서 제외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재산권 행사가 44년간 제외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도 이런 그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순위에서 후순위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저희가 약 각 5억씩 예산을 담아서 보상비를 일부 책정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단 보상을 일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44년간 그런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했던 분, 피해라는 말을 좀 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신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또 마치 그냥 그 해주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런 편성을 이렇게 늦게 잡아주고 또 예산도 늦게 사업을 진행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또 다른 또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거를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거기 신성장 관리 방안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된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집행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 좀 한번 봐보죠. 직장운동 경기 포상금 및 학기팀 버스 교체. 저는 이 학기팀 버스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을 그 올 본예산에다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 차를 봤지만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올라온 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학기팀 버스 한 대가 지금 2억 5천 올라와 있죠. 예. 이거 만약에 지금 시점하고 했을 때하고 2023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금년도에 구매를 하면 일단 버스가 한전 뭐 2022년식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구매를 하면 2023년식이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2억 5천을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버스 신청하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이거는 파악도 않고서 예산을 무조건 올렸습니까? 이거는 뭐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월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나마 버스는 좀 빨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관용차를 저희가 이제 그 조달 신청을 할 때는 계약금 겁니까? 안 겁니까? 과장님. 일단 조달 신청 일단 정수 책정한 다음에 계약금 다 걸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계약금 저희가 안 걸어요, 과장님. 조달금을 했을 때 의원님 조달금 했을 때 이제 조달할 때는 계약 예. 안 걸고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예. 계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를 인계 받으면 받고 나서 한 달 뒤에 지급을 합니다. 한 달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이 과연 지금 맞는 거냐라는 부분을 본예산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버스는 대략 이 승용차들하고는 틀려서 한 6, 7개월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조달을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계약금 안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차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이내만 저희가 구입비를 조달청에다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네, 판단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41쪽 파크골프 부지 조성. 이게 오성면 단거리 172-10번 지역구 팽성읍 석북리 4-67번. 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민간 부분하고 우리 공적인 영역의 집행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정서적인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 또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규정하고 법을 우선시하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파생된다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것만 놓고 보면 파크 골프 부지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해준다고 당장 될 것 같아서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절차가 있어서 진행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정서적인 것만 가지고 또 따진다고요. 공무원들은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아니 왜 이거 금방 해준다고 하더니 안 해주냐. 또 다른 갈등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석북리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근데 오성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 내에요. 네, 네. 여기도 다 하천구역입니다. 예. 하천에는 하천구역선이 있어요. 예. 그 하천구역선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강유해청에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 부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크 골프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지금 겁니까? 위원님께 말씀 이 파크 골프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이게 그 이런 면적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라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지금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안에 어떤 시설을 특수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하천 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면은 거기서는 절대 협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는 그 어르신들께서는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근데 땅을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하천부전에 저희가 이 파크골프 하는 거는 잔디만 식재를 하는 거지 다른 시설물은 전혀 하나도 설치되는 게 없습니다. 잔디만 식재를 해서 그 홀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화장실도 그 건너편에 있는 숙성리 하수말 처리장에 있는 폐수말 처리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정확하게 상황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잔디만 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아무 시설 거기 안에는 시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문제 제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예. 의문점인데 왜냐? 저도 해줘야 된다고 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그 파크 골프를 원하시는 그 회장님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분들의 기대치를 불충분시켜서 더 낙담을 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신중한 과정들을 거치고 그게 맞았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3,300평 정도 되죠? 예. 11,000m 제곱이면 예. 거기서 잔디 조성을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디 조성을 하면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 잔디 조성하는 것도 하천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제가 됐어야 되고요. 그걸 확인 한번 하셨어야 되고요. 생태하천과랑 또 확인이 됐어야 돼요. 협의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 변경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한강위험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받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은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 진행하면서 생태하천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인데 예정도 않고 저 협의도 않고서 예정으로 이거 예산부터 해놓고 그렇게 합니까? 절차가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제 체육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시민들의 그 체육 활동을 우선시하고 생태하천과는 보존을 우선시해서 약간 이제 주관적인 면에서 약간 틀릴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일단 계속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예. 잔디 거기에 심는 것도 하천법에 위배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천법에는 좀 어렵고요. 그 잔디 보식 가치 경미한 사항은 아니 진짜- 경미하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한강유역청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위임이 돼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지자체에서 가능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예.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 더 질의하면 좋습니다. 잔디만 심어요. 왜 체육과에서 심습니까? 생태하천과에서 해야죠. 하천관리는 아니 근데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파크 골프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응? 파크 골프장이라는 그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잔디만 심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잔디만 심는데 이걸 파크 골프 부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 잔디를 심어서 이 파크 부장의 규격을 만들어 드리고 홀을 만들어 드리고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하천법의 그 적용 그런 거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위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크게 위배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이 더 제가 왜 이런 하는 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그 하천 내에서 거기 지금 단거리가 꽃을 주민 그 자치회에서 심고 그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생태하천과에다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을 요구를 해도 하천법이라고 안 해줘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갈등이 생기고요.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또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과연 파크 골프냐, 골프 그 부지냐, 아니면 잔디만 심느냐에 또 틀려져요. 왜? 잔디만 그냥 심는다고 생각하면 일반 주민도 가서 거기서 놀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이거 골프장 파크 골프장 그 잔디를 심어서 어떤 특별한 뭐 시설을 그럼 설치하는 게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계셔요 이게 파크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크 그냥 골프장 만드는 겁니다. 잔- 파크 좀 만드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발언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발언 안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제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그게 시의 의무예요. 어르신들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부지든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해당 과에서 면밀히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진짜 가능했을 때 사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마냥 저렇게 이제 협의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돼서 예산은 통과됐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여기가 아닌 다른 데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예. 또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시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 사업 설명서 17쪽에 보면 한국 소리터 정밀 안전 진단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안전에 관련해서 정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요거 외에도 몇 가지가 사업 근거가 없는데 이거는 조례나 그런 상에 뭐 반영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사업 근거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리터 운영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기재를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는데 그 화장실 벽 타일이나 금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탈락이나 금이 가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그 시의 안전총괄과에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다 의뢰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 그 보의 처짐이나 바닥 슬라브가 좀 처짐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한국 소리터는 2011년 9월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11년이 된 건데 이게 그 금년도 3월 3일 날 저희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 건물을 점검한 결과 이런 아까 지금 우리 광고과장에서 얘기했듯이 그 벽면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일 내부의 타일 탈락이라든지 출입문의 개폐 불량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거기서 자문이 돼가지고 이게 또 더군다나 이 무슨 사적인 건물단이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혹시 사용 과정에서 아니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불우하게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정밀 안전을 받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밀 점검을 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급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서상에도 나와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예. 추후에도 계속 이런 근거가 없이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뭐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좀 하거나 예.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네.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건립한 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가 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니, 상황입니다. 전에 화장실 수리 같은 건 전에도 했었거든요. 또 떨어진 거예요? 일부에서 이제 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드러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한번 아니, 문제가 있다면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예. 11년밖에 안 된 건물이 보가 뒤틀려 있다는 건 이거 크나큰 문제거든요. 건물을 아예 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웬만해서는 이 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됐으면 겨울에 얼거나 녹지 않은 다음에 타일이 왜 이렇게 떨어지며 평상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좀 심각해 보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1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이 정도라는 건 문제가 우리가 되게 관공서 건물 질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보면은 관공서가 물 새고 타일 떨어지고 금 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더 큰 건물을 우리가 많이 질 텐데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관광가가 짓는 건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서 또는 이 건축 분야에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지 예. 7년밖에 안 된 거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우리 유정아 의원님.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17페이지의 한국소리터는 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중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소리터가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탁 관리 기준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관리 대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관 현황이 제가 지금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관광과장입니다. 네. 현재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리터 전체 중에서 지영이 홀하고 야외 공연장, 그다음에 두드림동, 그다음에 어울림동 중에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예, 예. 지금 그 부재 중인 내용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그 재단에 위탁한 거는 그 시설 운영을 위탁을 한 거지. 이 건물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고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시설 상황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신 그거는 거예요? 예, 문화재단은 그 운영에 대해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을 한 거지 건물에 대한 이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시설 들어서 유지 부지는 전혀 그 예, 부수는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저희가 지금 그 우리 평택시의 공공체육시설이 102개가 있는데 그 102개소에 대한 그 유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그럼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아예 다 저희 시에서 계속 직접 해야 되는 매번 할 상황입니다.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주고. 예. 프로그램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그건 이제 관리를 문화재단 해요. 그 재단에서 이제 거기에 그 위탁해서 운영을 할 뿐이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모든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네요. 계속.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영희 의장님께서도 이제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솔직히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는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히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때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소리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보강 문제도 있지만 사실 설계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꼼꼼히 알겠습니다.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의 수성 레포츠 센터 건립입니다. 예. 이게 지금 TF팀 구성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자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강정구 의원님께 이 진행 상황이라든가 초기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부분에 좀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하고요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경기도 축구협회 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단위 대회 유치인데 예. 12로만 전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이게 이제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이제 우리 평택시에 개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번 이게 6천만 원이 이제 일회성 동호인 축구대회인데 이게 이제 그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뭐 시비가 6천만 원이 투입이 되지만 이분들이 와서 그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평택시 또 축구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비가 6천 들어가고요. 시비는 4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여기에는 10이면 딱 안 보여갖고 제가 지금 눈 마주치신. 도 주간 행사라요. 저희가 참여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 표기만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12,6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세 군데 레포츠 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디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인조잔디를 교체하다 보면 바닥 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바닥 보강을 하실 때 이 내구성에 대한 걸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쿠션이라고 하나요? 그 바닥 밑에 보강되는 부분, 그것까지 고려를 한 예산인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동호인들이라던가 시민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생활체육이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그 보강재의 굵기라고 하죠. 그게 얇으면 사실 내구성도 떨어지지만 부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시에다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하셨는 내용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조잔디가 보통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예, 이미 7년도 지났죠. 되는데 예, 네.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조잔디는 운동장을 사용할 때 인조잔디는 솔직히 이 무릎에 상당한 영향이 가는 겁니다. 네. 천연잔디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천연잔디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유지관리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격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가격, 낮은 가격의 이 인조잔디하고 높은 가격 인조잔디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직접 거기서 뛰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 품질을 좀 선택을 해서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충진제라 그래가지고 작은 알갱이가 바닥에 네. 포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 필요할 때 2, 3년 아니면 짧으면 뭐 2년, 2, 3년 경우에 충진제를 매년 보충을 해서 시민들이 그 운동을 하면서 이 무릎에 대한 건강을 최대한 좀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그 최고의 양질의 인조잔디를 포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하는데 18억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소요될 거라면 내구성과 그런 효율성까지 다 반영을 예.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꼭 신경 써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한번 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인조잔디 밑에 바닥 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바닥 매트를 설치하시고 인조잔디를 까는 건지 정확히 지금 말씀- 인조잔디가 이게 포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인조잔디 위를 걷어내고 다시 이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예. 바닥에 매트를 다시 깔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 추가 답변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 이제 한꺼번에 인조단지 교체 공사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런 뭐 이 좀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 반영을 해서 같이 상황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쪽 글 처음 다 듣는 신규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생활문화체육센터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 12페이지 보면 생활사 박물관이 옛날에 쓰던 거의 팽성예술인 창작 공간을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극주의 일부 면적만. 일부 예, 면적만 예, 예, 다는 아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43페이지 보면 서부 공설운동장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서부 공설운동장이 뭐 지금 사실상 지금 거의 지금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부 이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거를 하는 잘 것이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 계획을 세워서 뭐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네. 뭐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다른 시설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지역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이게 모르시면 됐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저희가 1996년에 준공된 시설인데 6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28년? 거의 30년이 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도 됐고 여기 계속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인조잔디 깔은 거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여기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 참. 예, 천연 그건- 인조잔디가 아니 그 천연잔디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자가 네, 거기 없으니까. 많이 와서 차셔야 되는데요. 거리가 약간 좀 멀고 많이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관리가 안 좀 돼서.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뭐 새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 의견과 함께 태양광도 그 태양 그것도 예. 설치한 것도 그냥 있는 거냐? 예, 그거 있습니다. 이제 계약했을 때 몇 년까지 간다 그것도 있잖아요.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이게 2013년 근데 지금 만약에 8월부터 여기서 2028년 8월까지기 때문에 응. 만약에 이거를 철거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위약금 1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이거 전에 잔디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관리도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깔더니 결국은 지금 또 이용을 안 하니까 관리는 더 안 될 것이고. 이용을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접근성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좀 사용 아무튼 빈도가 이건 좀 낮은 건 타당성 사실입니다. 조사는 해봐야 돼요. 계속 이대로 유지 관리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하셔서 한번 용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